그게 놔두면 또 5천만 원씩 또 개인들한테 또 물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도 또 문제야. 2,600 들어가도 금세 또 이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또 BIS 비율이 한편 높여졌다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자산 운용 회사 사장이 등장해요. 이 사장도 광주 이고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포스코가 만든 장학재단 그리고 삼성이 만든 장학재단에 접근을 했어요. 이 두 개, 한국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포항제철이죠. 요새는 포스코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부 잘하지만은 돈이 없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큰 장학재단을 만들어놨는데 그 장학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을 여기에 투자하도록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500억씩 부산저축은행에 투자를 했어요. 그 500억. 그 500억도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스코, 삼성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사기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왜 또 투자하기로 했느냐? BIS 비율이 높고 굉장히 건전한 걸로 나오더라. 그 건전한 걸로 나오도록 하는 데는 그 금융사기단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 감시해야 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남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는 모르고 그걸 믿고 그랬다. 믿고. 그래서 간단하게 또 1,000억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1,000억, 요새 몇천억 몇조 하니까 이게 돈에 대한 감이 안 생기죠. 이게 좀 큰일입니다. 돈은 1원도 중요하고 10원도 중요한데 사람 마음속에 100억, 1,000억,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약을 하겠습니까? 돈을 우습게 알죠. 돈은 무섭게 알아야 되죠. 돈을 소중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을 우습게 안다든지 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무너지죠.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인권의식,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돈에 대한 엄격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지금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이 금융사기단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입니다. 이것도 적이에요. 공동체의 적이고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이래 되니까 또 변호사들이 살판났죠. 변호사들이 얼마나 비용을 많이 주고 이 사람들 변호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법정에 나가서는 딱 잡아댑니다. 무조건 부정하고 변호사들이 말을 다 해주니까 여기 피해자들, 그 순진한 피해자들이 올라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약 3,000억입니다. 3,000억. 그냥 국가가 본 피해는 국민이 본 피해는 별도로 하고 그거는 뭐 최고로 잡아서 7조까지 잡고 구체적으로 예금자가 본 피해는 그리고 예금자가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예금자하고 후순위 채권을 산 사람들, 후순위 채권은 이율이 높죠. 그것을 산 사람들은 약 3만 명의 피해액이 약 2,800억, 과놀리면서 약 3,000억입니다. 이거 정상적인 은행 같으면은,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은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이 져야 돼요. 국가에서 배상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라요. 이 사건은 왜 다르냐? 국가기관이 부산저축은행은 우량한 은행이다. 라고 국가가 보증을 해주세요. 국가기관이 이 은행은 완전히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묻고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더구나 자산관리공사가 2,600억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은행이 근사한 은행이다 라고 사기를 치도록 국가가 도와주세요. 예금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예금을 했다가 A게 됐으니까 이 피해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3천억 원은 이거는 아마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충분히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뭘 하느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일단 피해자들한테 3천억을 주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 관여했던 광주1고 출신 10여 명의 악당들 그리고 SPC 회사에 자기 이름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억울한 면은 있겠지. 그러나 범죄에 가담했다. 또 빌려주고 돈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이사들 그리고 회계법인 이래가지고 다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그것은 국가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럼 국가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이 봐준 사람들 다 재산 압류하고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이게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정리가 될 것이다. 경제정의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경제정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요 중에서 해외에 캄보디아의 부산저축은행이 약 4천억 신도시 개발에 4천억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3천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하면 또 굉장한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라는 이 회장에 대한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좋게 쓴 기사가 많아요. 아주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이 경제부 기자가 참 알고 썼으면 이건 완전 공범자고 모르고 썼으면 바본데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 기사와 관련해서 그것도 아주 묘한 이 사람이 통영에서 매년 있는 윤희상 무슨 음악 콩쿠르를 후원을 했대요. 왜 하필 윤희상을 응원합니까? 윤희상이 뭡니까? 북한 공장은 저 작곡가는 직업도 있지만은 국가가 보기에는 저 독일에서 활동한 북한 문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그리고 김일성한테 충성을 바친 이 국가 반역자죠. 그 사람 통영이 참 통영 사람과 통영시청 사람들이 참 반성을 많이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대단한 인물로 기려가지고 뭐 기념관 비싼 것도 만들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음악 콩쿠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좀 댔다고 신문에 잘 소개돼 있어요. 또 김일성 대학에 항생제를 만드는 공장에 투자를 했답니다. 투자를 했는데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상 받은. 이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번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 중에서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광주1고 출신 10여 명의 금융 마피아가 이 사건의 몸통이고 주범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응원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이에요. 이거 한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박뭐라는 이 광주1고 출신의 소비 민주화 운동가로서 일찍부터 노무현들을 지원해 준 사람. 이런 거 등등 따지면은 권력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좌파 권력이 만들어낸 문제예요. 좌파 권력. 우리는 좌파 권력 또는 정복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말로 하면 민주투사라고 그러죠. 민주투사. 그럼 민주투사가 왜 이런 희대의 부정을 저지르느냐? 그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항상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주게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은 한국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당해놓고도 그렇게 많은 그 부정사건을 보고도 민주 투사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무현이 가난하냐, 김영삼이가 가난하냐, 김대중이가 가난하냐 이렇게 따져보질 않아요. 최고 부자들 아닙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정치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축제를 많이 했어요. 또 아들들, 부인 다 같이 아울러 또 친구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다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청렴하다는 말은 아니죠.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깨끗할 수가 있지만 권력을 잡은 민주주의자는 부패합니다. 부패해요. 부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좌익적 권력은 가장 크게 부패합니다. 좌익 권력이 가장 크게 부패해요. 부패하는 것 중에서도 좌익들이 잡은 정치 권력이 가장 크게 부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 부정보다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부정이 훨씬 큽니다. 액수에서도 크고 범위에서도 큽니다. 왜냐? 이 다른 사람들은 부패한 것이 들키면은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해요. 그러나 좌익들은 부패한 것이 들통이 나도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성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이유를 따라가지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이렇게 부산저축은행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단 한 사람도 국민들 앞에 사과문을 발표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발표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전부 다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억울하다고 나옵니다. 억울하다고. 이 민주주의를 간판을 끌고 국민들을 사기치는 것.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정치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설명,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한 설명을 신문을 통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들어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생긴 공무원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이겁니다라고 설명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이제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 잡혀 들어갈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3대 부칙이에요. 여야 다 비릴 겁니다. 여야 다 비릴 겁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힘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 중앙수사부라는 데서 수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 수사기관에 많은 압력이 들어갑니다. 여야가 다 압력을 느껴요. 그러면 이 중앙수사부라는 데서 눈 지끈 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구조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적당한 데서 멈출 거다. 그러면 검찰도 죽는 거예요. 만약 적당한 데서 멈추면은 국민들은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아, 검찰이 돈 번 게, 검사가 돈 번 게 드러나니까 멈추는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명을 벗기 위해서 또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 중앙수사부가 성역 없이, 여야 없이, 지역 없이 계층 불문하고 돈 먹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라도 잡아 넣으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